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화끈한 그런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바로 전쟁 권한입니다. 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놓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북한 어쩌나? 자, 그 전쟁권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어쩌나? 이 한반도 정세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제한을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원이죠. 자, 미 의회 기관지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트럼프의 무력 사용권을 놓고 격돌할 듯하다. 미 하원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의결했다.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 권한을 폐기하는 법안과 의회 예산 승인 없이는 대이란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우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의회 전문지 힐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어떤 다른 국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의회가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왜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금지하려 할까요? 자, 민주당이 이 무력 사용권 폐지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낸시 펠로시 현재 미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하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적개심으로 대응한 행정부의 결정과 전략 부재에 심각하고 급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불충분한 통보, 행정부 브리핑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충동적 무력 사용을 막을 법적 견제장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지난 1월 9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원에서 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으며 이런 내용들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원 민주당에서 그 국방수권법에 이 바로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니까 의회 승인 받아라 라는 그런 국방수권법에다가 항목을 넣어놨어요.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면은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라 라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상원에서 오히려 더 추가를 했으면 했지 반대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거기서 폐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그러면 그 국방수권법과는 별개로 다시 따로 이 두 가지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지난번에 이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할 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충동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즉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란의 핵심 무력 사용권은 뭐냐? 이 무력 사용권과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인데요. 지난 2011년 9.11의 여파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안보상 긴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선전포고나 해외 군사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결정하면 전쟁권법에 의거해서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만 하면 60일간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9.11로 인해서 이런 당시 이제 아들 부시죠. 그 부시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프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했던 그때 이런 것들을 만든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선전포고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상대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가장 공격자로서 가장 좋은 공격은 기습 공격인데 그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지난 2001년 당시의 교훈을 삼아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서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뭐냐? 대통령은 그냥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일회성 무력 사용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상대의 반격도 있고 추가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48시간 내에 나 이런 거 했어. 그런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들 것 같아. 근데 예산은 이만큼이야. 근데 니들이 좀 줘야 돼. 의회에서 알아서 좀 줘야 돼. 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이내의 전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통보만 하는 겁니다. 통보만. 그리고 그냥 일회성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때려버리고 말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무력 사용권과 전쟁권법이 융합이 돼서 미 대통령이 60일간은 의회 통보 없이 그냥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에서 IS하고 전쟁을 좀 길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 일단 때립니다. 무력 사용권에 의해서 때리고, 그리고는 전쟁이 좀 길게 갈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다. 60일이 아니고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좀 승인해줘. 길게 가더라도 좀 승인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길게 전쟁을 했죠. 이제 이런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미군이 어디를 공습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통보 없이. 그리고 그게 좀 길게 갈 것 같고 며칠 갈 것 같고 이러면 이제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죠. 그 무력 사용권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 무력 사용권은 적성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왜?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에어포스 1 타고 가다가도 야, 안 되겠다. 대통령 직권이다. 평양에 지금 토마호크 100발 발사해라. 그리고 평양에 지금 그레이 이글 보내가지고 플라잉 긴수 날려버려. 누구에게? 걔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력 사용권인데 이게 미국의 적성국에게는 대단히 겁나죠. 왜?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왜?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 있으니까 언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니까 숨을 사람 다 숨겠죠. 그게 이제 무서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무력 사용권 폐기에 반대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AP통신과 CNN에서 나란히 보도를 한 내용인데 AP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무력 사용권 폐지 법안과 대이란 무력 사용 금지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담아 가결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반발로 두 개 법안을 삭제했다. 자, 또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란을 편들고 싶어 한다 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 이렇게 해서 AP는 이제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에 공화당의 반발로 그 해당 항목들이 빠진 것을 보도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낸시 펠로시 아까 하원 의장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국방수권법과는 별개로 이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상정했고 하원에서는 가결됐어요. 지금 하원에서는 가결됐는데 문제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나 말거나 혹시 상원에서도 혹시 그게 통과가 되면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어디 나를 갖다가 무력 사용을 못하게 만드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란을 편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서 그 미국 군사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오바마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앞에 부시 정부 시절에는 전쟁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이제 허덕허덕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 전쟁 말기에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리하는 예산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초기엔 항공모함의 가동률은 극도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폭격기, 전략 폭격기들의 가동률도 극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난 2년 그리고 3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원상 회복을 시켰죠. 그래서 항모 전력이 이제 회복이 돼 있고 오늘 이 순간 현재 5척의 미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요코스카에 와 있죠.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지금 일본 근해로 다 왔다고 합니다. 제가 또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관련 내용을.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있죠. 그리고 미 동부 연안에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또 지금 훈련 중인 컴투엑스라고 하는 사전 훈련 중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 서부 연안에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또 출동을 준비 중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보름 내로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니미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지금 5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제랄드 포드는 항상 지금 미 동부 연안에서 계속 전력화 운행 중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언제든지 단일 전장에 3척 이상, 4척 이런 항공모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미국 상황이에요. 지난 2017년만 해도 미국은 2척 이상의 항모도 동원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워낙 이제 정비를 안 하고 굴려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비하느라고 2척 이상도 동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4척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항공모함 전력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B-1B 폭격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B-1B가 굉장히 이제 이 정비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행하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를 못 해주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까지, 며칠 전까지 이 B-1B 폭격기의 가동률이 10%가 안 됐어요. 66대를 미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대만 가동할 수 있었을 정도로 완전히 극악의 가동률이었어요. 그걸 이제 얼마 전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B-1B 폭격기의 수리 정비 부품을 다 조달해라 해서 빨리 현업에 복귀시켜라. 가동률 올려라. 이렇게 지금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B-1B 폭격기 이제 곧 전부 일선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개정에 따라서 그리고 미 합참이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제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핵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재래식 전쟁 하에서도 재래식 전쟁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이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를 한 트라이던트2 미사일 여기에 8발의 저위력 핵무기가 다탄두로 들어가는데 그 트라이던트 미사일 2발을 탑재한 테네시 핵잠수함이 출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공격용 창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누구라도 때리면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때리는 건 좋은데 자신이 맞을 것을 두려워하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는 거야 뭐 누구든지 때릴 수 있죠. 그러나 때렸을 때 반격탄에 내가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무섭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반격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 방패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다, 패트리어트 3다, 또 그와 연동되는 이지스 함의 SM3다, 또 지상 배치 이지스 어쇼어다, 또 하늘에서 또 요격해버리는 GBI다 이런 거 다 하는데 이제는 우주에서 요격하는 이게 지금 완전히 전력화 바로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주 기반 레이저 무기. 이게 오는 2023년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위성에 탑재해서 적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비행 중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미 우주군이 운용하며 재선 성공 시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실전 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미국은 이 지금 공격용 그러니까 킬러 위성이면서 탄도미사일을 레이저 무기로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이 공격용 무기를 지금 이제 곧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언제 어디서 탄도미사일을 쏠 것인가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죠. 이 공격용 무기는 러시아, 중국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걸 개발한답니다. 문제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그것을 알아야 레이저로 지져버리죠. 그런데 미국은 카펠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군집용 정찰 위성을 아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올려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징후가 좀 이상하다. 북한 상공에다가 기존의 KH 11, 12, 13 이런 아주 비싼 정찰 위성이 아니고 카펠라 스페이스 군집용 위성을 쫙 뿌려가지고 북한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올리면은 하늘에서 레이저로 찢어버리는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전력화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죠. 그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니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핵 개발하든지 말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제 질서가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방패가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방패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감히 네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어? 그럼 넌 맞아야 돼. 해서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바로 방패의 효과죠. 자, 트럼프의 재임기. 자, 김정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까요? 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놨고, 경제개혁, 경제발전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발전 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뭔가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계속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미국과의 충돌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쏴야 되는데, 쏘자니 미국이 너무 무섭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권한, 무력 사용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혀버렸고, 그 트럼프의 무력 사용권이 너무 무서운데 안 쏘면 어떻게 되냐? 내부 봉기할까봐 두렵고, 이제 김정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전화해서 돈 좀 주면 스위스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라고 빨리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까불다가 정말로 레짐 체인지 당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방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